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에서 선물 내용을 꼭 찍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그게 중요한 신호탄의 흐름이 포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12만 명 정도가 청산을 당했고요. 금액으로는 역대급 금액이 나왔습니다. 1조 원 이상 정도가 청산이 됐고요. 가장 큰 액수로는 OK 거래소에서 이도 숏 청산 비중이 가장 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포지션 비중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이번에 미국 증시 개장과 동시에 비트코인의 숏 포지션 롤오버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몇 시간 만에 청산 규모가 워낙 커졌다. 그리고 CME 선물 만기 추이도 이제 거의 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한동안 분위기는 롱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데? 라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려면 역대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가장 역대급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숏의 물량이 다시 채워지는 그 기간까지 본다고 하면 상당히, 아무리 약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한동안은 롱으로 좀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제가 맨날 재미없게 이야기를 하는, 왜 재정 정책에 따른 이야기를 왜 많이 하냐, 그냥 코인 이야기만 좀 해달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선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자, 미국 증시 개장과 동시에 비트코인이 움직였다라는 건 뭐 기정사실이죠. 그만큼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원자재 시장이든 채권 시장이든 비트코인 시장이든 간에 다 여기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곧바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매번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110.9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연준세 피벗 기대감과 영국의 이제 총리가 이번에 새롭게 바뀌었죠. 그분이 바뀜으로써 파운드화의 강세가 시현이 돼서 달러 인덱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과, 금 가격도 마찬가지 영향으로 온스당 1652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유가는 배럴당 85.32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사우디 왕세자의 미국의 전략 비축률 방출의 시장 조작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도 있겠지만, 이제 사우디 왕세자가 이런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는 건 이제 사우디 자체에서도 유가를 관리해야 앞으로 장기 프로젝트에 있는 이제 투자 비용을 충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물가가 좀 높기 때문에 유가 대비와, 그리고 미국이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도 별로 아쉬울 게 없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약간 언론 플레이를 진행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EU에 가스 상한제 합의에 불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반대했던 쪽은 독일과 네덜란드 쪽에서 반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국가들이 오히려 이게 반관심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언급으로 인해서 합의가 불발됐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이미 뭐 답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뭐 진행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와튼 스쿨 교수 제레미 시걸이 다음에 아무래도 0.75% 인상을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다음 11월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화를 크게 줄 것이다 라는 언급을 또 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변화에 있는 요즘 4대 요인이 있었는데요. 그게 미국의 재무부 국채 바이백을 좀 할 것 같다. 연준의 피벗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채 바이백 때문에 그러하고요. 빅테크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영국의 수넥 총리가 이번에 감세한 철회
발표가 나왔다라는 게 이번 시장에 상당히 안정세를 주었다라는 것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앨런 누나도 마찬가지로 채권 시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시장 개입을 시사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미국채 부분이 월등하게 좀 내려갔고, 미국채 부분이 내려갔던 영향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금리 부분을 더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 뭐 CPI, 뭐 PPI 이런 쪽에 저는 별로 기대감은 없습니다. 이제 내년 이제 1분기 때가 나오는 시장 대비부터 아마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번에 집값과 모기지 금리를 보게 되면 모기지 금리는 상당히 높게 가는데 이번에 집값에 있는 갭 차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끝물 아니냐, 여기가 최저점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고, 이렇게 갭이 많이 벌어지니까 마찬가지로 그러하고 이번에 64시간을 일을 해야, 미국인이 64시간을 일을 해야 월세가 감당할 여력만큼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중간 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인의 발목은 투표에 얽혀져 있고 그 투표로 인해서 위험자산 부분이 우리한테 지금 아주 우월한 마지막 조커이기 때문에 그 조커가 언젠가 발동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물가, 감원 공포, 실리콘밸리 얼마나 버틸지 막막하다고 하는데, 뭐 냉철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투자 시장에 접근을 안 했던 사람들이 이런 고민이 좀 많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어느 정도 돈은 좀 벌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적기에 또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돈이 좀 벌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생활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LG나 현대차 부분 투자 축소나 그 다음에 전시적 상황실을 또 만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차익 규모가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회사채 부분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전과 대부분 시중은행 채권 빼놓고는 나머지에 있는 대기업 회사채도 안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안 좋은 점이 전기전자 회사 쪽에서 대부분 물량이 재고가 역대급을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역대급이다 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물량 밀어내기가 해야 그게 손실로 확정이 되는 그 재무제표가 찍히고 난 뒤에 사셔도 늦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서민 돈줄 대부업도 이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보니까 대출의 문을 잠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이 대부업도 상한 금리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금리가 미쳤잖아요. 1금융권도.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할 수 있을 만한 영위권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좀 닫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고, 그 다음에 노무라 증권에서 엔화 곧 155엔대에 도달을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하나가 더 있죠. 한국과 일본은 다 에너지를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당국 개입을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엔화의 불확실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눈치를 빨리 채 앨런 누나가 이제 채권 시장 적극 개입에 노력을 하겠다라는 달래기 말을 했는데, 과연 채권이 그게 일시적으로 내려간 건지 아니면 계속 내려갈 여지를 보여줄 것인지가 앞으로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건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일본이 못하지 못하면 뭐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출국 금지 알게 되자 빗썸 증거 인멸 정황도 보였다. 경영진 횡령 의혹이 이번에 JTBC 최재 결과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빗썸이 여전히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과 위메이드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적자가 나왔는데 뭐 위메이드만 특별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게임 회사들이 별로 좋지 않고요. 게임 회사들이 무리하게 인건비를 많이 올렸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발목을 한 번 더 잡혔고요. 그 다음으로 게임도 말 그대로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받았던 그 실적이 앞으로 지속이 될지 않을 것인데 거기에 일단 머물러져 있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재탕, 3탕, 4탕, 5탕까지 해보는 PC게임에서 그걸 모바일로 그냥 갈아타기 형태로 게임 찍어내기 식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점이 또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초에 위메이드 부분에서도 물량을 대규모로 던지고 법적 문제 없다라고 되풀이한 위메이드를 보게 되면 이게 과연 코스다 쪽에서 저딴 짓거리를 해야 되는 그런 회사인가, 양심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 법적인 문제 없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건 맞긴 해요. 예, 말의 수순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근데 이게 도덕적인 형태, 요새 ESG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ESG에 해당이 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으로 애플의 앱스토어 NFT 사실상 원천 봉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NFT의 의의감만 그냥 가져갔다, 의미만 좀 가져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무언가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제도적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애플도 약간은 보수적으로 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11월 달에 발의를 할 거라고 하는데 산업진흥원은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법률안이 논의를 할 때 항상 투자자 보호책 우선 추진이라고 하는데 개 쌉소리 하는 것이죠. 이번에 2023년도 때 이제 주식 금융 투자 소득세를 진행을 하는데 저는 정치적 성향이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과반석을 가져가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융 투자 소득세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코인도 그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게 보면 맨날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하는 정책들 보면 이건 개미들에게 우월한 부분이 아니에요. 금투세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외국인 기관은 다 빠져나갑니다. 예, 거래세 일단 는 어차피 최종 플랜은 거래세는 거의 이제 없애고 이제 양도소득세 쪽으로 간다라는 것인데 이게 개미에만 금투세가 개미에만 가는 거예요. 이 외국인하고 기관은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이게 우리한테 혜택이 된다? 근데 여기에서 개미들에서 두 가지 파가 있는데요. 돈을 벌려고 하는 자와 돈을 벌 생각이 없는 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야, 우리 어차피 1년에 5천만 원도 못 벌어. 근데 그게 부자들, 그러면 저는 애초에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너 부자 되기 위해서 너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딴 마인드를 장착하는 게 그게 맞는 건지 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애초에 투자를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너는 꼴랑 1000에서 2000만 원 벌려고 이 주식시장 들어왔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투세가 저게 통과가 되면 거의 컨트롤 CV에서 코인도 마찬가지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제 기타 소득세로 갈 확률이 가장 높지만 언제든지 개정이나 될 수 있는 여건은 요새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 나올 만한 시장 쪽에다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기타 소득세 부분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가고 있는 코인 시장이지만 언제든지 다른 형태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충분한 부분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약자 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부자도 아닙니다. 5천만 원 뭐 벌었다라고 해서 지금의 인플레 대비 뭐 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불편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유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7,600만 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유럽에서 미카가 통과가 되면서 24년도부터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규제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유럽 나름대로 시장 부분에 있어서 문제될 부분을 사전적으로 좀 방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테이블 코인 부분이 좀 문제가 없어야 다른 쪽은 뭐 잘라내기가 가능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뭐 그나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찰스 슈왑이 미국의 MZ세대 절반이 퇴직연금 활용해서 암호화폐 투자를 희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401k로도 투자가 가능해요. ETF도 있고요. 뭐 그런 ETF들이 있기 때문에 그 ETF를 사면 됩니다. 네. 근데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럼 아시아 쪽도 지금 베트남, 그 다음에 필리핀 쪽이 가장 많이 사고 있다더라.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베트남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중에 하나에 꼽히죠. 그러니까 인터넷 접근성이 매우 좋고, 지금의 중국 다음으로 이제 제조업 시장의 부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베트남 쪽의 암호화폐 채택 비중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이 좀 무거운 내용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준비했던 배경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코인 유튜버도 동일시하게 욕을 먹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저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눈으로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부동산 내용에 있는 유튜버 분들이 대부분 수강을 해서 500만원 정도씩 들었다. 근데 투자 부분이 이번에 부동산 시장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유튜버 탓이다,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근데 저는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반 정도에 있는 책임은 있지만 완벽하게 다 책임이 있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본인이 투자했던 경험이 만약에 뭐 위험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예금 적금만 했던 사람이 그럼 당연히 마인드가 어떻습니까? 일단 본전을 일단 깔아두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지, 이거 자체가 일단 말도 안 되는 게임 룰인 거죠. 네. 우리가 게임으로 따질 때 캐릭터 어떤 몬스터 잡을 때 내가 내 HP 하나도 달지 않고 저 몬스터 잡아야 되겠다, 이거는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셨던 분들이 대거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샀어요. 근데 이미 여기부터, 이 초반부터가 일단 문제가 발생을 했죠. 말이 안 되는 루트로 접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그릇에 한 번도 위험에 있는 노출 부분을 해보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서 남들 다 하니까, 남들이 저번에 계속 이야기했죠. 나보다 못한 애가 돈을 많이 벌었대, 시샘이 나서 나도 똑같이 좀 해봐야지 라고 하다가 좀 잘못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본인이 직접 선택했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는데,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 안 되면 남의 탓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 이게 요새 트렌드가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누칼협이라는 트렌드 유행어가 많이 돌고 있는데, 이게 칼 들고 협박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계약서 도장 찍고 이렇게 했고, 뭐 어디에 홀려서 어디에 중독돼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말에 설득력이 됐기 때문에 이게 된 것이고, 그렇게 진행했는데, 이 나중에 결과값도 본인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물론 수강을 했다라는 건 더, 여기에서는 포인트는 돈 부분이 걸쳐져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유료 서비스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유료 서비스 안에 있었을 때 이제 좀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저는 완벽하게 유튜브 편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반반 정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의 정보 전달에 오해에 대한 소지가 전혀 없이 전달을 했던 의무감이 있냐라는 거와, 그 다음에 투자자에 있는 고지의 의무성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라는 것이죠. 나 위험한 거 절대 안 할 거예요에 따른 고지의 의무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지의 의무성을 안 했을 경우에는 소송전으로 간다고 해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런 것도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일개 유튜버로서 그리고 가장 구독자가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는 이런 뭐 유료 강의 이런 것도 애초에 안 하고 있죠. 네,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투자하고 있지만 좀 더 돈을 더 많이 굴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만큼 코인 시장에 있어서 1세대 유튜버이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저와 같은 생각과 저와 같은 매니아층들끼리 같이 가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굳이 조회수에 별로 요즘은 연연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의 있는 그릇보다 더 그 그릇에 넘칠 만한 돈에 있는 베팅을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 저는 진짜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물론 저보다 다 형 누나 분들이시겠지만 대부분 제 구독자층이 뭐 이 이야기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하지만 저도 제가 압축적으로 사기도 많이 당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가 다 경험을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에 있는 스킬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삶에 있었을 때 그런 고비가 몇 회가 왔냐에 따라서 사람의 판단 능력이 달라집니다. 근데 판단 능력이, 그게 운 좋게 그런 고비 능력이 없이 살아왔던 사람이 만약 이런 투자 부분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전 좀 만류를 하고 싶어요. 왜냐? 고비가 없었기 때문에 대체 능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욕심도 제어도 필요하지만 경험의 차이가 여기서도 분명히 차이가 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